여승쌤, 오늘은 어디 임장 가세요? 오늘은 공매 물건을 보러 갑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강 PD님, 네. 서울에서 고가 아파트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한강뷰라고 생각합니다. 한강뷰? 네. 맞아요.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한강뷰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공매에 나온 물건이 아파트 단지에서 해당 물건이 있는 동만 한강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동만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가까이 있는 한강뷰는 아니에요. 좀 멀리 있는 한강뷰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멀리서라도 한강이 나온다라는 게 어디예요, 그쵸? 물론 이게 구축이라는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솔직히 서울에서 한강뷰 나오는데 준신축이다, 대단지다, 역세권이다, 어때요? 있으면 너무 좋겠죠. 가지고 싶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이 어떻겠어요? 너무 비쌀 것 같아요. 비싸죠. 아크로 리버뷰, 아크로 리버파크 빼면 원베일리 가격이 지금 어때요? 거의 40억이 넘어가잖아요. 비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자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입지, 지역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첫 번째,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진짜로 수익이 남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축이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시작 단계는 아닌데 재건축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가치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자금이 부족할 때는 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경매에서 이런 물건들을 투자를 하고 자금을 불려나가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서울에서 괜찮은 입지 아파트들을 내 거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임장하시죠. 아이고, 여기가 은봉역이에요. 은봉역. 오늘 물건이 이 은봉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차를 타고 아파트까지 갈 수도 있지만 늘 그래 왔듯이 우리가 현장 임장하러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의 환경도 좀 살펴봐야 되고 인프라도 봐야 되니까 걸어서 올라가시죠. 이게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긴 하는데 올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바로 앞에 이제 마을버스가 있으니까 마을버스 타면 2, 3분이면 또 아파트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더 멀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은봉역이라고 들어봤어요, 강 PD님?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의중앙선이에요. 그래도 이 은봉역에서 지하철 타면 옥수역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용산역도 지나가고 공덕역, 홍대 입구역, 그래서 수세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주요 일자리 가기에는 괜찮은 위치예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이 경의중앙선이 배차 간격이 조금 길어요. 그게 좀 아쉽죠. 이거 오늘 매미 소리가 엄청나네요. 네. 날씨가 더 무더워질 것 같아요. 오늘 온도가 지금 33도라고 하던데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역 앞에 원래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쵸? 여기는 상가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은봉역이 큰 역도 아니고 경의중앙선에서도 급행이 있는데 또 급행이 지나가는 데는 아니에요. 이 역 앞이 그렇게 발달되진 않았어요. 다만 여기 이제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있으니까 뭐가 많아요? 지금 자전거도 많고 자전거 샵도 있고 이런 건 잘 되어 있죠. 스마트 쉼터라고 아세요? 좀 스마트하게 쉴 수 있는 거니까요. 날씨 되게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데 이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더위도 피하고 에어컨 나오거든요. 겨울에는 난방기도 나오고. 서울인데 시골에 온 느낌 들어요. 약간 느낌이요. 우편물 독과남도 있고. 이쪽 길로 올라가시죠. 길을 건너서 올라가야 될 거예요. 여기 마을버스가 있네요. 마을버스가 있네요.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건가요? 은봉동 현대아파트까지 바로 갈 수 있죠. 마을버스라서 여기까지 한 2, 3분이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르막길이 나는 너무 걸어가기 힘들다 하시면 마을버스 타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중학교 있죠. 광희중학교.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아파트 사시는 자녀분들은 이쪽 중학교나 초등학교로 오겠죠. 여기 위에 신속통합기에 현수막있습니다. 네, 대림일차가 신통으로 재건축 진행을 하나 본데요. 이거는 오늘 보러 갈 아파트보다는 연식이 더 됐어요. 1986년도에 지어졌을 거예요. 거의 이제 40년이 다 돼가는 거죠. 자, 우리 길이 좀 불안전하니까 건너가서 가시죠. 이 뭔가 느낌이 그렇죠. 서울이 아니라 한적한 시골에 있는 동네 온 느낌은 들어요. 나무나 아니면 매미 소리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어요. 냄새도 풀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대림 아파트도 오래됐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러 갈 아파트도 1990년대에 지어졌거든요. 그럼 벌써 34년 차 된 아파트잖아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됐죠. 그래서 서울이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래된 동네 치고는 뭐 도로든 여기 보도블럭이든 정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깨끗하죠. 네. 그리고 여기가 초등학교. 가는 길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다 있네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오르막길은 안 올라갔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오르막길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등굣길은 내리막길이긴 한데 하굣길은 또 약간 오르막길이긴 하겠어요. 아, 또 되게 오래됐다. 그래서 재개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도. 역에서 10분 거리라 역세권이긴 한데 가는 길이 엄청 불편하지는 않는데 뭔가 되게 좁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 언덕이야. 우리 익숙하죠. 저번에 9층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풀네음이라고 해야 되나? 여름이 냄새 같은 게 느껴져요. 어렸을 때 맡았던 느낌인데 옛날 동네 온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네,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네. 농구점이 학교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언덕길에 있네요. 그리고 언덕길을 올라오면 큰 도로가 나오죠. 4차선 도로. 뭔가 중심 시내에 온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파트가 오늘 물건이 있는 금호 현대 아파트입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좀 오래되어 보이죠. 네. 90년도에 졌으니까 벌써 34년 차 된 아파트이고 앞에 상가들도 굉장히 오래되어 보여요. 그래도 웬만한 있을만한 상권은 다 들어가 있고 커피집도 있고 은행도 있고 사우나도 있습니다. 사우나. 이게 전체 아파트 단지인데 오늘 물건의 장점이 뭘까요? 한강뷰라고 생각합니다. 한강뷰인 것도 장점이긴 한데 오늘 현대 아파트가 644세대거든요. 총 9개 동으로 이루어졌어요. 보시면 언덕이 되게 심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앞에 있는 단지는 괜찮은데 뒤에 있는 단지는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안에서도 언덕 위로 막 다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근데 오늘 물건이 이 동이에요. 107동. 입구동이 입구동. 바로 앞에 있네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때요? 제일 좋습니다. 그게 장점이고 옆에 가면 이제 108동도 있고 109동도 있는데 이게 앞에 보면 아까 우리가 올라오면서 봤던 대림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고층이라고 하면 뷰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앞에 가려져가지고 뷰가 잘 안 나오겠죠. 근데 107동은 뭐예요? 앞에 상가 말고는 가릴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또 비춰주시면 107동에서 한 10층 이상 됐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이게 은봉산이거든요. 오른쪽에 은봉산 뷰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 중랑천이 보일 거예요. 위에서 보면. 그럼 중랑천 뷰도 있고 그 앞에 서울숲. 그 서울숲 넘어서 뭐가 있다? 한강이 있다. 그래서 바로 앞에 한강뷰는 아닌데 어쨌든 좀 멀리 있는 한강뷰는 유일하게 이 107동에서만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물건이 낮은 층에 있는 게 아니라 11층에 있어요. 총 14층이거든요. 근데 14층 중에서 11층 위치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강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앱을 통해 가지고 미리 좀 확인을 해봤어요. 설마 나올까? 보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는 아까 우리 봤던 상가나 주택단지라서 건물들이 높지가 않고 그 앞에 중랑천이 보이고 그다음에 서울숲이 보이고 그 건너서 이제 한강뷰가 보이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들어가서 실제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임차인이 있지만 배를 한번 눌러보시죠. 그래서 상태나 이런 것도 보시고 우리가 외관부터 좀 살펴보면 107동이고 1105거든요. 끝에서부터 8765에서 3, 4, 5, 6, 7, 8, 9, 10, 11 저 위에다. 보면 거실 쪽 샤시는 예전에 한번 바꾼 것 같고요. 오른쪽은 알루미늄 샤시 그대로 좀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현재 임차인이 2017년부터 거주를 했거든요. 그 전에 한번 수리는 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최근 한 8년 동안 손은 한 번도 안 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층 보이죠? 샤시 깨끗하게 되어 있죠? 네. 이건 샤시까지 한번 싹 바꾼 상태인 거고 이게 30년이 넘어가니까 어떻겠어요? 수리 여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나겠죠. 수리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꼭 해봐야 돼요. 아이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요? 땀이 주르륵 납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도 한번 보시죠. 이게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어쩔 수가 없어요. 주차장에 다 지상으로 나와 있죠.
확인해 보니까 세대당 그래도 0.8대는 나와요. 이 정도 연식의 아파트 보면 보통 세대당 0.4대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0.8대까지 나오니까 나쁘진 않죠. 그리고 여기가 107동인데 저희가 106동이잖아요. 단차 보이세요? 와, 그러니까 106동에 사는 사람은 이걸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107동이 훨씬 더 낫죠. 네. 입지적으로. 심지어 106동으로 가려면 이거 일부러 그래서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저쪽 위로 올라가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좀 불편할 텐데 107동이 입구동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거죠. 지하 주차장은 보이지 않고요. 차들만 지금 빼곡히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인가 봐요. 차 소리가 또 심하기도 하고 앞에 좀 막고 있으니까 우리 저쪽으로 피해서 오늘 경매 정보지 좀 보고 내부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네. 오늘 물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매 물건입니다. 토지는 13.37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전용 24평이에요. 전용 7구거든요. 네이버 매물로 보시면 31평형 아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는 10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입찰은 7월 22일부터 시작이에요. 공매는 입찰을 어떻게 해요, 그럼? 공매요. 이게 공매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오늘 물건은 압류 공매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는 다음 기일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압류 공매는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입찰할 수 있거든요. 속도가 어때요?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내가 입찰해야 될 금액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 일자 놓치지 마시고 입찰을 하셔야지 아차 하는 순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7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입찰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이 공매는 어디 가서 입찰을 해요? 온비드요. 맞아요. 경매는 법정에 가야 되는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입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휴가 가서도 입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경매랑 권리 분석하는 건 똑같나요? 이게 공매가 권리 분석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공매에 좀 어려운 점이긴 하죠. 경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매 정보지만 보더라도 너무나 쉽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공매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직접 재산 명세서하고 등기를 띈 다음에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물건의 재산 명세서를 보시면 어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확정 일자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배분 요구도 제때 했기 때문에 이 선순위 임차인은요, 보증금을 받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시세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공매에 나왔기 때문에 세금 부분, 방해세 조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오히려 경매보다 분석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법정 기일이 안 나와 있어요. 네. 법정 기일하고 이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 일자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공매는 이 법정 기일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정 기일이 확정 일자보다 빠른 부분만 먼저 받아가니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물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 일자가 2017년 11월 8일인데 이보다 법정 기일이 빠른 방해세 조세는 없어요. 그래서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중요한 거는 시세가 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높으면 되는데 이 보증금조차도 3억 5천입니다. 근데 시세는 훨씬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입찰해도 되는 물건이겠죠? 네. 분리수거하는 트럭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내부 한번 들어가서 물건 하나씩 좀 보도록 하시죠. 계단 조심하시고요. 근데 뭐 1105호에 우편물은 전혀 없어요. 임차인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고 우편물은 잘 수거해 가시는 것 같아요. 혹시 한강 멀리서 좀 보이나요? 네, 보여요. 진짜요? 서울시도 보이고요. 보이는 걸로 11층도 비슷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11층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물건은 1105호. 보니까 이쪽에 2개 세대네요. 1, 2, 그다음에 여기서 3부터 8까지 있네요. 총 8개 세대로 되어 있어요. 8개 세대, 14층까지 있는 세대가 이 엘리베이터를 하나를 쓴다라는 건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겠죠. 좀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가 이쪽이 거실 뷰일 것 같거든요. 한강 보이네. 안쪽이니까 좀 더 자세히 보일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은봉산, 그리고 여기가 중랑천, 그다음에 저기가 서울숲이거든요. 서울숲에 저희 트리마제 보이죠? 그 앞에 이제 한강이에요, 한강. 근데 한강이 엄청 많이까지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저 멀리 한강이 보인다라는 게 그래도 좀 운치가 있어 보여요. 그쵸? 억진가요? 아까 한강뷰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여기 입주민 사신 분들도 한강이 보인다라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단은 진짜 구조가 특이하네요. 조금 올라와서 여기 이렇게 꺾어서 좀 올라가서 둥글게 돌아가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계단 높이는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다가구나 빌라 가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네, 그거 대비해서는 괜찮아 보이고요. 청소나 이런 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확실히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거야, 옛날 느낌인데 뭐 관리나 이런 거는 너무 잘 돼 있다. 깨끗해요. 이게 복도식 아파트라 복도에 창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복도 창도 굉장히 옛날에 설치해. 아이고 오래됐다. 여기는 샷이 한번 싹 한번 교체했네요. 깨끗하고요. 1103호, 1104호. 근데 지금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빗물이 좀 들이치는 것 같아요. 빗물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물건이는 1105호. 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죠. 복도 창이나 이런 건 하나도 교체는 안 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 아파트인데도 문을 좀 열어놓은 세대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경매하러 왔는데 입주민들한테 좀 불편함을 끼칠 수는 없잖아요. 임장하러 올 때도 최대한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좀 임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물건이잖아요. 배를 눌러가서 좀 살기에 불편함은 없는지 또 인테리어 상태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계세요? 지금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복도에 창이 좀 열려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환기차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집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옆집에 좀 물어보면 좋은데. 혹시 어르신 계세요? 계세요?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죄송해요. 사는데 불편한 거나 없는지, 뭐, 누수나 이런 문제는 없는지 그냥 궁금해서. 혹시 한강 보이나요? 네, 그래요. 진짜요? 좋은 좋아요. 오래돼가지고 아파트가. 네. 혹시 뭐 이게 재건축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나요? 지금 멋있을 거예요. 맞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끝에 비상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계단에서 이끼가 좀 살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와. 여기 내부에서는 이거보다 더 확 튄 뷰가 보일 것 같은데 그 아파트를 가릴 만한 높이의 건물이 없으니까 뷰는 확실히 트여 있고 오른쪽에 은봉산은 안 보이지만 저희 서울숲 초록색으로 가득한 게 보이고 그 건너편으로 한강뷰가 보이죠. 한강뷰. 또 올림픽대로도 보이고 저희가 아마 강남 삼성역이죠. 삼성역. 근데 물론 이제 가까이 있는 한강뷰는 아니에요. 멀리서라도 한강이 그래도 좀 보이잖아요. 근데 나무 때문에 이제 한강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지 않기는 하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애들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긴 하네요. 그쵸? 우리가 아까 이쪽으로는 안 가봤죠? 확실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중 주차나 이런 거 좀 해놨어요. 소방차 전용인데 이런 데 사실 주차는 안 되거든요. 확실히 집이 좀 오래됐으니까 일부 수리는 좀 해야 매도든 전세를 놓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물건이 34년 차 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좀 재건축 얘기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주민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얘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재건축해도 괜찮은 게 현재 여기가 용적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13%거든요. 여기가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예요? 300%. 여분이 있는 거죠. 지금처럼 공급이 안 되는 시기에는 재개발이든 재건축하라고 프로세스도 완화해주고 그리고 일부 용적률 상향도 좀 해주고 있으니까 아마 시작한다라고 하면 괜찮게 받아가지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와서 봤던 은봉 대림도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이고 옆에 이거 말고 이거 지나서 또 금호 벽산이 있는데 그것도 재건축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이어서 오늘 금호 현대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당장 진행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올랐을 때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이 좀 회복이 되면 오히려 이런 구축 아파트들이 인기가 좀 많아지면서 재건축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겠죠. 부동산 한번 들려봐야 되는데 그렇죠? 안 물죠? 전세 많아요? 많아요. 5세대 있고 8천짜리.
9억 8천은 정상이에요? 네. 9억 8천도 수리가 좀 됐어요? 좀 되긴 했죠. 10억 5천에부터 다 11억 넘어가고. 아. 11억 5천 되시면 고쳐드리세요. 왜 걷어들여요? 더 오를까봐? 안 그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11억. 근데 제가 7월에 좀 확인해 보니까 7월, 6월 하더라도 10억 5천 막 이렇게 있던데. 지금 거래된 게 안 올라갔어요. 저번 주 토요일에 다 나갔어요. 10억 9천, 11억. 로또 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봤던 그래서 이만큼 올랐는데 못 사시죠. 이게 내년에 가서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이게 지금 13억에서 떨어졌던 건데 9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고층에 있는 거 수리 안 된 건 얼마예요? 내년에 지금 12억. 그 다음에 이제 9층이 11억 5천이 그래도 조금 수리가 싹 돼 있거든요. 그거 몇 동이에요? 아직 뭐 재건축 얘기는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비가 굉장히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나무 틈 사이로 좀 숨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약간 좀 동남아 날씨화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햇빛 떴다가 비 오고 오늘 날씨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동산 들렸다 왔잖아요.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타입이 3개 타입이 있거든요. 방 2개짜리 5구부터 먼저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9억 미만은 이미 지금 없고 혹가는 9억 이상인 것들만 남아있고 전용 5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9억 미만만 지금 움직일 줄 알았는데 전용 7구로 나와 있는 거 10억이 넘어가는 것들도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물건 오기 전에 이미 실거래를 좀 확인을 하긴 했었는데 보통 10억에서 10억 5천 사이에 매도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실거래가 안 찍힌 게 있대요. 10억 8천짜리도 있고 11억 초반에도 좀 실거래가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게 오늘 물건이 있는 107동의 9층이거든요. 뷰 나쁘진 않겠죠. 올 수리된 게 샤시까지 그게 현재 11억 5천에 나와 있는데 이 소유자분도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니까 걷어들일까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11억 5천 걷어들인다라고 하면 그 다음 물건이 수리 다 된 게 11층에 있는 게 12억이거든요. 매물이 없어요. 생각보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성동구잖아요. 확실하게 강남구 다음에 아무리 성동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물건을 사게 되면 단기 매도 할 건 아니잖아요. 2년은 보유해야 하니까 전세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 매물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리 안 되고 한 게 한 5억에도 나와 있긴 한데 저층이고, 그리고 수리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게 고층이 지금 6억 5천에 나와 있는데 주인하고 얘기하면 한 2천 정도까지 깎을 수 있는 것 같아요. 6억 3천.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낙찰 받아가지고 수리를 좀 해 놓는다라고 하면 전세 뭐 6억 3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수리비 한 2천 정도 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인테리어 텅키로 맡기게 된다라고 하면 더 비싸겠죠. 그리고 물건 받게 되면 우리가 뭐 내야 돼요?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이전 비용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 2천 정도 들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의 낙찰을 받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면 자기 현금 못해도 한 3억 5천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고점이 13억이거든요. 전 고점까지 우리가 2년 내에 좀 회복을 한다. 왜냐면 지금 매물이 12억대 나와 있으니까 13억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3억 5천 정도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3억 5천 투자해서 3억 5천을 버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점 갭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이게 구축 아파트라 좀 클 수밖에 없어요. 구축 아파트는 매점 갭이 원래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좀 나죠. 호재가 있을수록 매가는 올라가는데 전세로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재건축에 호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더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 재건축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매점 갭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컨디션은 구축 컨디션 그대로니까요. 3억 5천 투자해서 3억 5천 벌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년 기준이죠. 물론 2년 전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6월 거래량이 6천 건이 넘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이 7월 23일이죠. 네. 오늘 집계된 내용으로 봤을 때 6월 거래량이 6,999건이었어요. 이게 한 달 기준이니까 7월 말이 돼야 완전한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7천 건 훨씬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거래량이 이 정도 살아났다라는 거는요. 지금 온기가 막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금방 정고점까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아파트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서울 중에서 성동구에 있어서 입지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해당 107동이 입지 가장 좋아요. 입구동에 한강뷰까지 나오고요.
단지 수가 그렇게 완전히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대는 있고요. 좀 오래되긴 했어요. 한 34년 차 됐긴 했죠. 그 대신 뭐 아직 시작 단계는 아니지만 재건축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근데 최대의 단점이 뭐예요?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된 게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3년 전, 4년 전 시장이라고 했으면 입지가 괜찮고 구축이라고 하면요. 오히려 재건축 호재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부터 먼저 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장이 그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투자자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실 거주할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럼 내가 직접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때야 해야 돼요? 집 컨디션이 좋아요. 좋아야겠죠. 그래서 입지가 좀 덜 하더라도 분신축의 역세권에 좀 뭐 대단지 아파트다 라고 하면 그런 아파트 단지부터 먼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이건 단기로 봤을 때 관점이고 우리가 조금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오늘 봤던 좀 입지가 괜찮고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궁극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 경매가 아니라 공매잖아요. 그렇죠? 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괜찮은 물건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장 맞춰도 될까요? 형 PD님? 네. 지금 제가 표정은 웃고 있지만 등에 땀이 다 젖어가지고 빨리 샤워를 좀 하고 싶어요. 안녕.